보면 그 왼쪽에 있는 거랑 왼쪽에 있는 걸 적어주면 뭐죠? 방향 벡터가 뭐라고 되어 있지? 왼쪽에 D 벡터인가? 그러면 점 A를 지나고 방향 벡터의 평행한 직선은 이와 같이 적는 거고, 이때 이제 선생이 강조했던 게 벡터 이렇게 의미 없이 보지 말고 이 벡터는 위치 벡터로서 점, 이 벡터는 방향 벡터, 그래서 도형의 이동, 그런 관점을 강조했었죠. 알아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없으니까 이걸 만들어내자죠. 만들어내자가 두 점 뺄셈으로 표현된다. 두 점의 위치 벡터의 뺄셈으로 표현된다 를 앞에서 배운 벡터의 연산, 내적, 그런 데서 경험한 걸 생각을 하면 얘가 이렇게 주어진 게 이게 안 주어지고 이게 주어졌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다 라는 걸 아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이해 갔죠? 자, 이랬을 때 이거 잠깐 생각해 봅시다. 위치 벡터에서 생각했던 건데 참고 이 평행 좌표계에서 시점은 O로 통일시키고 종점만 벡터에 대응시켜서 생각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뭐 이런 거지. 요 점이 A 벡터, 이 점이 B 벡터다. 통일된 시점을 O라고 하면 A 벡터는 이렇게 표현되고 B 벡터는 이렇게 표현된다 이거죠. 오케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P 벡터는 어디에 있니? 라고 하면 별거 없어요. 그지? 별거 없다는 게 두 점은 직선이다. 그 직선 위에 P 벡터고, 저기서 이제 이놈은 요 벡터를 말하는 거지. 요 벡터. 그죠? 이게 D 벡터다. D 벡터를 대신하는 그런 벡터가 되겠다.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얘를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돼? 1-t A 벡터 더하기 t B 벡터 이렇게 되어서 위치 벡터에서 강조했던 뭐 t의 값에 관계없이 합이 1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게 의미하는 바가 이 파란색 직선 위에 있다 인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면 이 부분에 있을 때 t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이 부분에 있을 때 t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이 부분에 있을 때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가가 되겠어요.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해 보세요. p가 여기에 있을 때 t의 범위, 여기에서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거지. t의 범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쉬워요. 이 점에 있을 때 t는 얼마니? 0인가? 뭐가? P란 점이, 그러니까 P 벡터에 대응되는 점이 A 벡터에 대응되는 점과 일치할 경우 저 식에서 t의 값은 0이다. 이해간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거는 t의 값이 1인가? B 벡터랑 P 벡터가 일치할 때 1이 돼야 이 0이 되지. 오케이? 이렇게 된다.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얘는 t가 1보다 크다.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는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여기에 있을 때는 t가 0보다 작다라고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이거죠. 이의 경계를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서 수학의 기본 참고
뭐냐면 영역, 수학에서 영역을 찾으라고 영역에 대한 생각을 하라고 하면 뭘 생각하는 거야? 경계를 생각한다.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계인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0을 기준으로 방향 벡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면 요거라고 요거 그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크면 그죠? 크면 그러니까 이게 이 벡터의 크기보다 1이 이제 t가 1보다 커지면 이 전체 벡터의 크기는 d 벡터의 크기보다 커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가. 이 점을 더 이동을 시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고 1이면 1로 가는 거고 1이 되면 a 벡터 더하기 d 벡터잖아. 즉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요를 d 벡터라고 하면 그럼 뭐가 되느냐면 이 점을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게 t가 1이었을 때 덧셈의 정의죠. 삼각형법에서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는 이 벡터다. 이해 갔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t가 0보다 크다라면 일단 방향은 오른쪽이지. 원래 주어진 방향이 이쪽이니까. 그랬을 때 1보다 작다면 지금 이 크기보다는 작은 만큼 가는 거죠. 그럼 가다가 멈추는 거니까 이 사이에 있다 가 되는 거고, 0이면 없죠. t가 0이면 그럼 a 벡터와 p 벡터가 일치함으로 여기에 있다. t가 음수이면 이거랑 반대쪽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쪽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분점 관계에서 기준 플러스의 기준은 여기다. 그래서 a 벡터를 기준으로 이쪽이 플러스고 b 벡터를 기준으로 이쪽이 플러스다. 이쪽이 플러스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a 벡터에 대해서는 양수이고 a 벡터에 대해서는 양수이고 b 벡터에 대해서는 음수이다. 이쪽이 플러스니까 음수이다. 그러면 t는 0보다 크다죠. 이게 음수가 되면 t는 1보다 작다죠. AND 관계면 t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잘못됐네. 잠깐만. t가 0보다 작다. t가 1보다 크다네. 부등식 계산한 거네. 1-t가 0보다 작으면 t가 1보다 크다예요. 이해 갔죠? 그래서 t가 0보다 크다. 그리고 t가 1보다 크다면 t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지금 내가 뭘 했느냐면 이 직선 위에 p 벡터에 대응되는 점의 위치에 따른 t의 범위를 생각하는 방법을 무려 몇 가지? 3가지나 얘기했어요. 3가지나. 첫 번째 경계, 두 번째 점과 도형의 이동, 세 번째 분점 관점. 3가지 모두 알아두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게 어디에 있는지 범위를 아는 게 포인트라기보다는 3가지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각각에 대해서 강조했던 부분이거든. 얘는 벡터에서가 아니고 수학에서, 그냥 수학에서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점과 도형의 이동, 쳐줄지 마. 점과 도형의 이동 관점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분점 관점도 위치 벡터에서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라는 거를 요것만 그냥 일단 적어놨고 다른 부분은 적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른 부분에 필기가 되어 있지. 그러니까는 알아서 잘 복습을 하세요. 이번에는 한 점과 뭐가 남았니? 법선 벡터가 남았죠. 법선 벡터라고 하는 거는 수직인 벡터다. 뭔가 기준이 되는 벡터와 수직이 되는 벡터를 통상 수학에서는 법선 벡터라 부르는데 교과서에는 등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얘를 표현할 때 수직인 벡터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 아래 점,
A를 지나고 H 벡터의 수직인 직선. 그러니까 직선을 기준으로 H 벡터는 수직이지. 그러니까 H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통상 불러. 그러니까 줄여서 그냥 이렇게 적겠어요. 이해 갔죠? 확인하세요, 내용은. 포인트는 이거죠. 뭐 포인트는 별거 없고 수직 조건 1번이다 한 거죠. 그래서 H 벡터와 그러니까 무슨 벡터랑 H 벡터를 내적을 하면 뭐가 돼? 0이다. 내적의 결과는 스칼라이므로 0벡터라고 적으면 안 되겠어요? 아직도 그런 걸 구분 못하면 안 되고. 그럼 여기는 뭐라고 적을래? 뭐죠? 그러면 P 벡터와 A 벡터로 구성된 벡터 맞나? 와 H 벡터는 수직이지. 오케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수직 조건 1번. 이 박스를 보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면 얘랑 얘를 비교해 보면 A 벡터는 한 점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저기서는 D 벡터, 여기서는 H 벡터가 각각 기울기를 담당하는 부분으로 등장을 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방정식 부분은 마무리하겠다. 이번에는 위치관계. 도형의 방정식은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방정식, 세 번째 위치관계로 구성되죠. 그래서 여기 위치관계에 해당되는 진수를 확인해 보자. 정석 122페이지. 기본 문제를 읽겠어요. 좌표 평면에서 다음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정석 연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그 위치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읽고 이해하세요. 시작. 보겠어요? 정석 122페이지. 정석 연구. 이런 걸 적어주는 이유는 이게 지금 네 이론 노트니까 이론 노트를 기준으로 이론을 정리해야 되고 나중에 요 개념의 진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라고 적어주고 있는 거고 그건 알아서 읽고 이해하시고 여기서 알아둘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지. 너는 정말로 영혼이 없이 읽는 거야. 위치관계 하면 떠올려야 될 게 뭐죠? 공부를 그냥 안 하는 거야. 너는 나름대로 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건 다 네 착각이야. 너 위치관계 하면 떠올려야 될 게 가장 기본이 교점이거든. 위치관계를 구분하는 기준.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두 직선이잖아. 그러면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총 몇 종류야? 세 종류죠. 왜 세 종류야? 왜? 수학은 논리학이고 논리학은 합리성. 즉 이유가 있어야 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왜 세 종류니? 교점의 개수죠. 이게 단원이 틀려진다고 사라지면 네 뇌에서 사라지면 너는 수학이란 거를 못하는 거야.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물리학자, 그러니까 알쓸인잡인가? 나는 그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알쓸인잡이라는 걸 우연하게 보게 됐고 거기에서 물리학자를 얘기할 때 좀 봤는데 얘기하는 대상이 되는 물리학자는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예요. 미국의 물리학자고 졸라 유명하고 물리학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물리학자예요. 지금은 당연히 돌아가신 분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패널 중에 물리학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 이 사람은 찐 물리학자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찐이라는 뭐냐면 너가 지금 수학을 하고 있는데 찐 수학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건 위치관계 하면은 왜 위치관계가 그렇게 되니 하면은 그 기준이 교점의 개수라고 배웠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는 기하라는 과목이야. 그래서 기하라는 과목에서 본 적이 없어. 따라서 사라져. 이거는 찐이 아니고 존나 사입이란 뜻이야. 머릿속에 사라지면.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얘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 지금 이거 다음 단원이 뭐야? 다음 단원이 공간도형이야. 공간도형에서 이거 당연히 등장할 거거든. 예를 들어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몇 종류야? 2종류죠. 3종류라고 적혀있나? 2종류라고 적혀있어. 3종류. 3종류. 그 3종류가 뭐야? 잘했어요. 그런데 순서가 다르죠. 교과서 순서라는 일치하는데 선생님 0개인 경우, 1개인 경우, 2개 이상인 경우 이렇게 하는 거거든. 왜 그렇게 기준을 나누니? 교점의 개수로 0개인 경우가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고 1개인 경우가 만난다이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당연히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경우겠지. 그 다음에 2개 이상이다. 즉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 이렇게 3가지네. 그럼 3가지잖아.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야? 교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말을 하잖아. 그럼 분명히 제목을 위치관계라고 적었거든. 여기를 보면 위치관계라는 단어가 없지? 있나? 네가 보고 있는 정석에?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 이거 왜 배우는데? 그럼 이게 지금 위치관계야. 두 직선의 위치관계.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네가 수학이라고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뭐? 그러면 여기에서는 교점의 개수를 언급하나? 안 하지. 그럼 뭘 언급하고 있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그걸 언급하고 있죠. 각을 언급하고 있지.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꽤나 강조했던 거야. 뭐? 벡터에서 내적이라고 하는 놈은 왜 하느냐, 왜 배우느냐, 그 개념이 왜 있느냐 하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 그래서 그러면 이거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거랑 무슨 관계지? 궁극적으로 점이 교점이라고 했죠? 무슨 말인지, 뭐, 점이 교점은 무슨 말이야? 이러고 있어. 각이잖아? 그럼 점과 각의 관계가 뭐 어떻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잖아. 너. 이런 게 없잖아. 왜 생각이 안 돼? 생각은 근거 플러스 이론이라고 했는데 이론이 처 없으니까 그냥 읽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란 게 진전이 없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맨날 이거 갖고 선생님이 뭐라고 해? 나는 가르치고 싶은 게 이런 거야. 이 찐따 빠가살이더라. 그냥 읽고 이해하지 말고 수학은 논리이고 논리학은 첫 번째 성질이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 배우느냐고. 왜? 제발 좀 뼛속까지 찐이 좀 돼. 찐이. 문제집을 맞추는데 급급하지 말고 문제를 맞추려고 급급하다 보니까 찐이 안 되잖아. 오히려 찐에서 멀어지잖아. 수학을 취미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점수를 잘 받기 원하면 이런 관점을 좀 가지라고. 진짜 빠가살이더라. 언제까지 내가 그런 욕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 짜증나게.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그러면 이제 네가 생각할 때, 이 교점의 개수라는 놈이 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개념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대체가 되고 있는 거구나. 이거지. 그리고 좀 더 깊이 이해하면, 뭐? 왜 여기서는 이걸 기준으로 진수를 하지 않고 이걸 기준으로 진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는 명료하게 답변하기보다는, 아, 벡터라고 하는 놈. 벡터라고 하는 놈은 내가 뭐라고 그랬니? 벡터의 정의를 얘기해봐. 너? 또 지랄이다, 병신 새끼 저거. 다시. 크 하라고 할 때 네 음량이랑 마지막 음절을 얘기할 때 네 음량은 반 정도밖에 안 돼. 그런 거지 같은 습관에서 벗어나. 한국어는 주제어가 보통 미에 온다고. 네가 미국 새끼가 아니면 미국 새끼들은 문 두에 오고. 다시 얘기해봐.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서 뭘 강조했어? 방향이 있다 뭐 이런 걸 강조하디? 뭘 강조했어? 양이잖아, 양. 그러니까 양이니까 뭘 강조했냐면 양에서 뭘 강조했니? 위치가 없다. 그러니까 위치가 결정되지 않는다. 그럼 벡터는 본질상 이 점은 뭘 말하니? 위치를 가지는 거라니까. 쪼갤 수 없는, 어제도 했던 거지만 쪼갤 수 없는 것 했지만 내가 뭐라고 현대수학에서는 그걸 정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점은 뭔데? 위치라니까. 그러니까는 벡터는 본질적으로 양이야, 양. 즉 위치를 기술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이 점을 기준으로 진술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점과 무관해지는 게 각이거든. 그 각으로 표현을 하겠다. 두 전의 위치 관계는 각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지 뭐.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물론 이 각으로 표현하면 일치하는 거랑 평행한 거랑은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사실 엄밀한 말하면 또 두 개는 구분이 되거든. 왜냐하면 평행하면 각이 원래 없죠. 그러니까 이루는 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 각이 없는데 각도를 어떻게 구해? 여기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없어지잖아. 평행하면은 만나지 않는데 방향 벡터만 같으면은 평행하잖아. 그러면 각의 정의를 만족하는 부분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아무튼 뭐 그렇게 심도 있게 보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 그거를 내가 지금 진술한 것처럼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라 고민이란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하는데 이거는 왜 배우는 거야? 그럼 이거를 왜 생각해?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줬잖아. 지금 네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위치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라니까. 그러면 교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교점의 개수가 아니고 왜 이루는 각으로 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아,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1억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거랑 같은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고 깨닫는 거지. 궁극적으로 왜 그런지까지는 몰라도 지금 선생님이 뭘 말하는지 알겠나? 꽤 긴 시간을 들여서 얘기했고, 찐따 빠가사리는 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를 지금 이거랑 이것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려고 그래요. 시험에 하나도 안 나오고 수능에도 안 나오는 거. 내가 그걸 얘기한 게 아니지. 그럼 내가 뭘 얘기했니? 내가 얘기한 건 이런 식의 생각 자체,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아라고. 그냥 읽고만 있지 말고, 그게 내가 말하는 수업은 이렇게 듣지 말고 여기 있는 게 네 사고의 생각의 전체 범위가 돼서 이 밖으로는 아예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이렇게 배우라고. 이렇게. 그럼 이걸 지금 왜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 건데? 지금 이해 갔나? 그런 생각이란 걸 좀 하려고. 두 번째는 알아둘게. 두 번째는 이것과 관계해서 뭐? 두 직선이 이루는 각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어떻게 다른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웃긴 거지. 그냥 읽는 거야. 그냥 읽는 거.
왜 절대값이 쳐지니? 여기에 코사인 세타에서 왜 절대값이 여기 생기냐고. 원래는 없던 게 분자에서. 그래서 이 관점과 이 관점을 비교하면 당연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 선생님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미 수업에서 언급을 했잖아 이거를. 떡바가살이야.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일 때 이 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죠? 각을 세타라 하면 여기 세타라고 되어 있나? 세타. 세타라 하면 세타의 범위가 0도보다 크거나 같고 180도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직선이 이룬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면 0도보다 크거나 같고 90도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러니까 다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코사인이죠. 코사인은 이 범위에서 1대1 대응이다.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언제 했나? 그거는. 그런데 요번에 그 삼각형과 삼각함수 할 때 했나? 언제 했니? 아무튼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지금 1대1 대응이고 나발이고 뭐 음수가 있지. 그런데 여기서는 양수잖아.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요 차이를 생각을 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죠. 안타까운 건 혼자 딱 이거 읽고 내가 요구하는 게 지금 이것도 생각해내고 이것도 생각해내라. 얘와 얘의 관계도 생각하고 얘와 얘의 관계도 생각하라가 아니라 영혼 없이 읽지 말라고 좀. 그리고 그 부분을 읽으면 다 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 그럼 뭔데? 여기는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네가 이걸 생각한다는 거야. 생각은 근거 플러스 이론이니까. 이론이라는 게 없으면 네가 아무리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야 해봐야 네 혼자 했을 땐 다음 생에, 이번 생이 아니고 한 60살 될 때까지 공부한다 해도 안 돼. 다음 생에 신이 너한테 이번 생 말고 다음 생에 뭔가 좀 특별한 능력을 부여했을 때나 가능한. 다음 생에 가능하다는 게 가능할 수도 있죠. 신이 너한테 그 사이에 죽고 이제 다시 태어날 때 그 사이에 뭔가 특별한 능력을 다시 한번 부여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 그런 거야. 그럼 다음 생을 기대하지 않고 이번 생에서 뭔가 좀 해보고 싶으면 선생한테 배웠다라고 하면 뭘 배워?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 생각은 뭐야? 근거 플러스 이론이니까. 이론이란 게 없잖아? 그러면 안 보여. 네가 이거 읽어도. 그냥 절대값은 쳐 외워야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야. 이 차이가 있잖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무슨 처리를 하느냐 하면 절대값을 씌우는 거죠. 알겠냐? 알겠죠? 그런 거나 배우세요. 그리고 딴 거 없어. 문제는 알아서 푸시고. 됐죠?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마무리하겠어요. 이번엔 원의 방정식을 가겠어요. 정리하세요. 보겠어요? 원의 방정식이야. 방정식은 뭐로부터 나오죠? 정의로부터 나와. 정의. 원의 정의는 총 3가지를 알아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두 번째가 90도. 수직이죠. 세 번째가 아폴로니우스의 원. 90도는 뭔지 알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단 1대1은 제외. 이런 거죠. 지금 네가 보고 있는 124페이지 박스에는 이게 있죠. A로부터 원까지, 원이 있는 점까지 의 거리, 즉 이 벡터, 이 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상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배웠었지. 대수 관점에서 크기가 나오면 제곱을 때려서 내적으로 바꿔서 내적의 연산의 성질을 이용한다. 이렇게 했었죠. 당연한 수순이 되겠어요. 알겠지?
이렇게 돼. 참고로 이 표현은 거리를 표현할 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 기하 파트에서 평면 좌표에서 수직선 위에 두 점,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 거리를 표현하는 게 절대값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죠 지금. 근데 여기서는 지금 평면이야. 이게 평면이라는 좌표 체계를 생각하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궁극적인 이유. 뭐 간단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로부터는 표현할 수 있겠나? 두 점. 부르지 않고 적겠어요. 지금 이걸 선생님이 적을 때야 보고 이해하는 건 지금 벡터를 이제 마무리해가는 과정에서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거지, 이거. 그래서 여기서 두 점은 뭐니? 지름의 양끝점이 뭐야? 지름의 양끝점이 A 벡터와 B 벡터죠. P 벡터는 A 벡터와 B 벡터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 위에 임의의 점이죠. 그래서 반원 조건을 이용하여 90도 수직이니까 내적이 0이다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표현해봐. 벡터로. 시작. 보겠어요? 이거를 표현해볼 때 막막하다라고 하면 너는 지금 벡터를 지금까지 구경한 거야. 봐봐. 지금 1월달이 끝나고 2월달이 시작했죠? 방학의 반을 기하에서 3개의 파트 중에 벡터에다가 졸라에 투자했거든? 그런데 한 달 동안 구경만 한 거야. 이 간단한 게 표현이 안 되면. 그래서 뭐가 되느냐? 두 점. 거리. 같다. 거리의 비가. 저게 거리의 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1대1은 제외다. 이렇게 단서를 달면 되지.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 방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 하면 되겠니? 마찬가지로 제곱을 하면 되겠다. 뭐 그런 거죠. 오케이? 이런 게 시작도 못 하겠다라면 지금까지 벡터를 구경한 거예요. 구경. 배운 게 아니고. 반성을 하세요. 왜 구경했냐? 선생님은 존나게 얘기를 했거든. 그거를 그냥 구경하고 집에 가서 숙제만 하다가 쳐온다. 그러면 절대 시작도 못 해요. 저 단순한 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걸 깨달아. 제발 깨달아야 위기감이 들면서 뭐 공부할 생각을 하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별 반응이 없어. 네 뇌가 별 반응이 없으면, 이런 말은 좀 안타깝지만 죽을 때까지 그 별 반응이 없는 뇌 수준의 인생을 살다가 죽는 거야. 절대 좋은 대학을 간다 이런 건 네 목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목표가 되고 그런 거야. 두 번째, 위치관계. 원의 방식에서 배우는 위치관계란 결국 이거거든. 교육 과정에서 수학 3 기하 파트 원의 방정식 단원에서 배우는 위치관계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죠.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세 종류인데 교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0개, 1개, 2개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하지 않는다. 부담을 주니까. 그런데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하니까 얘는 한다. 이거지. 다만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모든 개념서, 즉 정석이라든가 뭐 다른 책들에는 있어요. 이게 접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니?
그 전에 그것부터 보자. 저기 보면 정석에는 저기 1번만 적혀 있잖아. 유제 6-8번. 네, 1번을 보면 이게 바로 보여야지. 뭐 원점과 A 벡터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다. 이건 그냥 읽으면서 이거 보면서 읽어야 되겠어요. 그 정답에 적혀 있는 것처럼. 알겠지? 그래서 얘도 수직 조건. 몇 번? 1번을 이용한 셈이겠지. 여기에 대한 내용은 넘기세요. 127페이지 기본 문제 6-8번이에요. 정석 연구와 모범 답안까지 읽고 이해하세요. 시작. 자, 이해했죠? 보겠어요? 지금 이거를 읽으면서 거기서 벡터 방정식은 그거거든. 접선의 벡터 방정식은 모범 답안의 위에서 네 번째 줄 끝부분을 보면 따라서 P벡터 빼기 C벡터 내적 X벡터 빼기 P벡터는 0이다. 이때 X벡터가 접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말하고 P벡터는 접점을 말하는 거지. C벡터는 원의 중심을 말하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그렇게 제시해 있죠? 이해갔지? 이해만 하지 말고 싶어 밑줄을 쳐라. 라고 해야 밑줄을 치는 너희들은 참 노란색으로 밑줄 치세요. 문제 여기 봐. 그럼 이거잖아. 그랬을 때 접한다의 포인트는 이거지. 보조선 90도 수직 조건이잖아. 그런데 주어진 식을 보고 바로 떠올려야지. 거기 적혀있는 식이 아니고 이렇게 봐야죠. 뭐 당연히 이게 발생이 돼야 돼. 이렇게 보여야죠. 당연히 이렇게 보여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이 이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다. 뭐죠? 수직 조건이고. 왜 당연히 이렇게 보여야 돼? 주어진 방정식을 봐. 그러면 좌변이 내적의 정의잖아. 우변은 R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적의 정의를 적어놓은 거잖아.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 방금 네가 밑줄 친 것처럼 수직 조건 1번으로부터 식변형을 통하여 간다 라고 하는 거는 기본계에 충실한 것이긴 하나 이러한 관점을 적용이란 걸 안 하는 거죠. 네가 스스로 반성할 건 네가 지금 이거를 읽으라고 시간을 줬지. 그래서 문제 있고 정석 연구 있고 밑에 모범 답안까지 읽어가면서 거기에는 이 관점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게 연상이 자꾸 되었어야겠어요. 그게 이걸 안다라는 거거든. 그럼 네 뇌가 이런 반응을 하나도 안 보이고 있어. 지금 오늘 시작하면서 1시간이 지나가는데 선생님이 지적하는 반응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있어. 그러면 네 뇌가 병신이 아니야. 제발 그런 진짜 병신 같은 생각하지 말고 네 뇌가 병신이 아니고 네가 병신이야. 네가 공부를 안 하고 그런 발상은 되기를 원하면 네가 지금 뭐 아까 말했던 파인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아인슈타인 네가 알고 있는 뭐도 안 되는 그런 역대급 천재와 네 뇌가 같은 뇌라고 개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안 해도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반이 지나갔거든.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누가 적어주면 그때서야 이해하기에 급급하다. 이 수준이면 좀 곤란하겠어요. 아까 전에 언급을 안 했는데 요거 놈은 아까 전에 그 125페이지의 유제 말고도 126페이지에서 이걸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정석 박스에는 정의 1번 126페이지는 이놈을 다루고 있는데 이놈은 어디에도 없죠. 그래서 그냥 이걸 읽고 아 이게 지금 이 자체가 뭐야,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라고 읽어야 돼요. 이게 벡터를 배운 이유고, 그래서 이런 걸 벡터 방정식이라 해요. 두 점에 대하여 수직이군, 거리가 일정하군,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하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걸 벡터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걸 한글로 옆에 풀어 쓴 문장을 보고 이걸 이해한다, 이거는 벡터 방정식을 배운 게 아니야. 지금 이해 갔지? 정리하세요. 이렇게 해서 벡터를 끝내겠어요. 잠깐 쉬겠어요. 화장실 다녀오세요.